자, 오늘 경기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풀럼이랑 1대1로 비겼는데 저는 맨유가 풀럼이랑 비긴 게 오히려 이제 후반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맨유가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맨유가 경기 초반 20분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하려는 모습들, 다이렉트 패스 따따따 나가가지고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너무 좋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브루노의 PK 실축.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풀럼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루노 PK가 마운트가 이제 PK를 얻어낸 건데 어떻게 보면 마운트는 거기에 그냥 일상처럼 간 거예요. 나 그냥 코너킥 가서 헤더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손으로 자기를 업어치기 해. 뭐야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풀럼의 베시 형님이 업어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PK를 풀럼이 그냥 선물해준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믿었던 브루노가 실축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다른 맨유 선수들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수비에서 걷어낼 때 헛발질을 한다든지 터치가 튄다든지 그렇게 해서 분위기 찜찜하게 전반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은 사실 맨유가 앞쪽에서 무언가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별로 없었고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세슈코 같은 선수를 제대로 체크해 볼 수도 없는 게 일단 앞쪽으로 공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 보류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 그 분위기 넘어간 걸 뒤집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맨유가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저는 수비진의 공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리어트는 지난 경기부터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공중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장점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더리어트가 공중볼 따서 이득 봐주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 요로도 어쨌든간 자기가 골 넣은 건 아니지만 득점에 많은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득점도 그렇고 요로가 거의 1대1 하나 막았거든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자기가 속도는 조금 밀렸는데 태클 범위 예측해가지고 발 넣어서 걷어낸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로가 큰 거 하나 해줬다. 그래서 오늘은 맨유 센터백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무승부라도 챙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쉽다고 느꼈던 게 사실 사이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맨유가 어쨌든 간 사이드백 쪽으로 오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백 쪽에서 뭔가 크로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해야 되는데 일단 사이드백들이 지금 1대1이 안 되는 상태예요. 도루구, 달로 1대1 시도 횟수도 적고요. 이 두 선수가 1대1 성공률도 낮습니다. 거기서 1대1을 좀 쳐줘야 크로스를 올려서 세슈코한테 싸움을 시켜봐야 이 세슈코를 산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데 사이드백들이 넓게 오픈받았을 때 너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적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도루구나 달로 전반전에 나왔던 아마드 같은 선수들도 큰 변수를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백스리에서는 또 사이드백 퀄리티가 정말 중요해요. 백스리에서 또 선진적인 전술을 쓰는 팀들은 이 사이드백이 거의 공격수처럼 활용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지금 쿠냐나 은베모 같은 자리의 선수들이 내려와서 공 받아주고 도루구나 달로 같은 선수들이 그 뒷공간을 띄워주면 그래서 그 선수들이 공격에서 마무리 패스 역할을 할 때도 되게 많은데 지금 맨유는 사이드백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게 나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고 또 브루노도 사실 컨디션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브루노가 PK 놓친 이후로 뭔가 본인 스스로도 멘탈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5분? 그때 지나니까 브루노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리커버리도 좀 잘 못해주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어쨌든 오늘 PK도 실축하고 좀 많이 아쉬웠다. 맨유는 어쨌든 간 이 브루노라는 선수의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이 브루노가 컨디션을 어떻게 올려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가 지금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쨌든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골도 자책골이라서 이제 온전한 맨유 골이 아니라고 치면 사실 맨유가 지금은
득점이 매우 아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유가 전반전 초반에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 봤을 때는 이 골이 한번 터지면은 그래도 득점이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맨유는 뭔가 이 선수들이 이륙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륙 허가가 자꾸 안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혀를 뚫어줄 기회가 이 브루노의 PK였는데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전반전 20분 정도? 앞에 20분 정도가 아모림이 원하는 그런 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이렉트, 그리고 누구 한 명은 꼭 벽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한 플레이 같은데 너 등지고 공 받는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뒤로 리턴 줘라, 이런 것들이 좀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베모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공 잡았을 때 리턴하고 그 다음에 시야 열린 선수가 오픈, 이 방식으로 빌드업을 되게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올라와 있을 때는 실현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축구는 맞는 게 그 한 명의 조각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이렉트 패스가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패스 삑을 내버리면서 그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오늘 맨유가 전반전엔 좋았지만 또 후반전에는 뭐 만들어가는 게 안 되면 킥앤러시라든지 아예 때려놓고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뭐 경합 상황에서도 후반전에는 맨유가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깡으로 가는 힘싸움에서는 사실 앞쪽 자원들이 그런 거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다. 사실 더리우트 같은 선수가 깡싸움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리우트는 어쨌든 센터백이니까 이제 중원 쪽에 그런 피지컬적인 싸움을 하기에는 뭐 브루노나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은 또 나이가 좀 있고 체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도모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게임 같아요. 맨유가 아스날전에 좋았던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짧게 패스하다가 상대가 몰렸을 때 한 번의 전환, 그리고 그 전환에서 끝맺음이 있었어요. 뭐 슈팅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오늘은 전환 나가고 나서 그 전환을 받은 선수가 그 기대감만큼 못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맨유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빠른 전환이잖아.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당하든 어느 한쪽 구역에서 압박을 당하든 한 번에 딱 카운터 쳐서 골을 넣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카운터라는 부분, 이거는 전술적으로 계속 만지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습 나갈 때 상황은 수만 가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선수 퀄리티에 기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맨유에서 가장 전환을 많이 받아주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은베모나 달로 쪽이잖아요. 오른쪽이 전환을 주로 많이 받잖아. 근데 이 전환받는 오른쪽에서 사실 리턴 값이 잘 안 나온다. 은베모 오늘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유에서 오른쪽 사이드백 서는 선수 중에 은베모랑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때도 은베모가 공 잡았을 때 아스날전에서 달로한테 주는데 그 패스가 좀 길었던 적도 있고 또 아마드랑도 지금 잘 맞지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맨유가 오른쪽으로 계속 공을 뺄 거라면,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킬 거라면 뭐 은베모의 컨디션을 올리던지 아니면 은베모랑 그 윙백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맨유는 지금 뭐 포백으로 변화하는 거는 사실 아예 제외를 하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포백은 그냥 기대치를 아예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모림으로 부임한 이상 포백을 보고 싶으면 아모림을 잘라야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아모림은 그냥 3백 하는 감독이에요. 아모림한테 너 지금 와서 포백해라, 이거는 또 아모림한테도 좀 맞지 않는 처사 같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3선 문제 맞아요. 네, 3선에 지금 그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에 대해서 사실 온전히 소화해줄 수 없는 자원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맨유가 지금 선수를 살 수 없다면 그거는 이제 감독도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있는 자원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원하는 선수 다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팀이 다 원하는 선수를 턱턱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맨유가 그 지난 시즌 끝났을 때 상황에 비하면 나름 또 빅네임 3명을 영입했기 때문에 오케이, 3선 영입하면 너무 좋죠. 근데 3선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는 맨유가 거기서는 감독도 어느 정도 만져줘야 돼. 선수 없으니까 사줘. 이거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면 그것도 역시 이제 성장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플랜 A, 축구 철학 이런 것들을 아예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타협할 게 있으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너무 삼선한테 요구하는 거를 많이 주는 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우가르테 같은 선수 솔직히 공 잘 차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우가르테한테 야 너는 너무 뭐 전환 패스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좀 쓸어줘. 그리고 옆에 브루노 있으면 그냥 브루노한테 계속 내줘. 그럼 이제 전환킥 같은 건 브루노가 때리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감독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저는 선수 파악 능력도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반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역량인지 파악하는 거. 이 선수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캐파라고 하죠. 그 선수가 뽑아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만큼 역할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선수를 맞는 자리에다가 출전시키는 거. 막 이런 것들도 감독의 능력이잖아. 무조건 전술 짜고 막 이런 것만 감독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선수를 잘 파악하고 우리 팀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 잘 뛰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도 능력인 거잖아. 그래서 무작정 선수 탓만 하기에는 이제 오늘 경기는 후반전에는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 둘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후반전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동반 책임이죠. 동반 책임. 아 그리고 오늘 맨유 세트피스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바인드르에 대한 보호가 너무 없었습니다. 전반전에 바인드르가 코너킥 3번인가 4번 연속으로 수비수랑 단독으로 몸싸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맨유가 피드백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인드르 혼자 놔두면 안 되고 거기다가 맨유 수비수 한 명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죠. 얘기가 많죠. 코너킥 규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지금 오피셜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규정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규정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맨유도 움직여야 돼요. 맨유가 어쨌든 간 이 대회에 참가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게 해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맨유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인드르한테 붙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바인드르가 뭐 카스타뉴나 다른 풀럼 선수들이랑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인드르는 특수한 선수예요. 왜? 코너킥에서 손을 쓸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인데요. 근데 그 손을 쓰는 선수가 공에다가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 몸을 밀어내는데 손을 쓰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맨유가 챙겨줘야 된다. 그거는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 경기 전에 그 바인드를 보호해줄 선수 누군지 지정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맨유가 꼭 챙겨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유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아스날전 때랑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아스날전의 그 기세가 전반 20분까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축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꼭 전술적인 거, 꼭 그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축구가 재밌는 거고. 근데 저는 오늘 경기에서 심리적인 부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 브루노의 실축이 너무 컸다. 진짜 거짓말처럼 딱 그 시점 이후로 맨유가 풀럼의 압박도 잘 못 빠져나오고 볼 처리하는 것도 좀 불안해지고 아마 이제 브루노가 맨유에서는 선수들한테 가장 신임이 높을 거 아니에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 브루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워낙 잘해줬던 선수니까. 근데 이제 브루노가 그걸 놓치고 브루노 본인도 오늘은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이 아스날 때와 다르게 경기력을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전은 뭔가 하면서도 선수들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상대 아스날이어도 우리가 지금 공 돌리니까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더 선수들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맥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야 되나? 흐름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느꼈던 거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만 될 수 없다는 거죠, 축구는. 맨유가 원하는 상황, 공이 낮게 깔리면서 짧게 썰어가면서 풀고 카운터에서 거기서 득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양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공이 바닥에 안 붙는 경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가까운 예시가 맨시티 토트넘 전인 거잖아요. 그런 게임의 양상도 있을 수 있다고요. 롱볼 떨어지면서 거기서 경합 발생하면서 파울 많이 발생하고 서로 체력 쓰고 뭐 이런 양상의 게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맨유가 그런 양상의 게임에서는 또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선수 구성인 거죠. 미루의 신체 능력이 뭐 예전 같았다면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 지배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백일 때보다 미드필더 한 명을 빼가지고 센터백에 추가시킨 거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뭐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2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3-4-2-1 구조를 쓸 때는 저 10번 미드필더 2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내려와 줄 수 있느냐,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중원 싸움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쿠냐운베모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 주는 게 유기적으로 안 되면 그냥 그 브루노 우가르테 저 자리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저 가운데는 혼자서 너무 외로워지는 거야. 할 것도 많아지고. 어쨌든가 위치상으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볼도 뿌리고 힘싸움도 해줘야 되고 전개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답은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뭐 스토퍼가 도와주든지 사이드백이 도와주든지 공미가 도와주든지. 근데 아모림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기준이 엄격해지겠죠. 그리고 선수도 또 어느 정도 다 수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은 맨유가 유럽 대항전 안 나가기 때문에 리그 성적은 많은 상승이 있어야 돼요, 사실. 맨유의 이름값이라는 것과 또 맨유가 그동안 투입한 자원들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뭐 아모림에 대해서 뭐 이런 경기 내용이면 아모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 뭐 지금 당장 자르다는 건 아니지만 감독도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겠죠.